당신은 누구세요? 40살 여자가 도윤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어요. 입가엔 침이 약간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었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죠.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진아, 나야 도윤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왔지만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어요. 도윤은 한 발 다가갔습니다. 나 도윤이야. 기억 안 나? 서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요. 그의 눈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15년의 기억도 사랑도 미움도 없었어요. 그저 낯선 남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선생님, 저 당신 처음 봐요. 서진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쉼터 봉사자가 황급히 도윤의 팔을 잡았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진 씨는 3년 전부터 기억이 많이 안 좋아요. 뇌 손상 후유증이래요. 도윤은 서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초점 없는 눈, 떨리는 손. 15년 전 그 사람이 맞았어요. 체육교사 시절 탄탄했던 몸은 여위였고 밝았던 눈빛은 사라졌지만 분명 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윤을 몰랐어요. 복도 끝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그쪽을 돌아보더니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도윤을 뒤도 안 돌아보고 말이죠. 도윤은 그 자리에 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말순이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년 전 도윤은 이 여자와 이혼했습니다. 깨끗하게 끝냈다고 생각했어요. 다신 마주치지 않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지금 이 쉼터에서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요. 물 한 잔 드릴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강남의 한 컨벤션홀이었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 앞에 도윤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51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했죠. 메디큐브의 지난 1년간 성장률은 37%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객석의 100여 명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신규 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223건 증가했고요.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화려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성공의 그래프였죠. 도윤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다음 슬라이드.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얼굴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성공을 말하면서도 기쁨이 없었고 칭찬을 들으면서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얼굴로 숫자를 읽어 내려갈 뿐이었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며 몇몇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표님. 정말 인상적인 성과네요. 도윤은 기계적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입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홀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면도한 턱, 단정한 헤어스타일.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공허했어요. 차가운 물로 손을 씻었어요. 그때 왼손 약지에 희미한 반지 자국이 보였습니다. 15년 전 지워졌어야 할 흔적이었죠. 도윤은 재빨리 시선을 걷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대표님, 오후 2시 복지부 노숙인 쉼터 시찰입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일정대로 움직였어요. 기계처럼 정확하게 말이죠. 일이 곧 존재 이유였습니다. 성과가 곧 자신의 가치였어요. 그렇게 믿으며 15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그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서진의 그 한마디가 도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윤은 종이컵에 담긴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자 목구멍이 조금 풀렸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시면 시찰 계속하시겠어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서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표정을 정리했죠. 다시 차갑고 단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뒤에서 복지부 과장이 따라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죠. 이 쉼터가 작년에 새로 리모델링 됐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랑 민간 후원으로요. 도윤은 듣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귀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아까 그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서진의 텅 빈 눈빛, 당신 몰라요라는 말.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선 노숙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서진도 그 안에 있었죠.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밥을 뜨고 있었어요. 느리고 서툰 동작이었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기 계신 분, 한서진 씨라고 3년 전부터 계세요. 말순이 설명했습니다. 화재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이 많이 손상됐대요.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여기 계시는 거죠. 가족이 없다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연락처에 아무도 없더래요. 혼자세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복지부 과장이 앞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혼자 남는 분들이요. 가족이 있어도 연락 끊기고. 그렇군요. 도윤은 짧게 답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건물이었죠. 과장이 옆에서 말을 이었어요. 저도 이 일 15년 했는데 말이죠.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엔 다 사람 문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성공해도 돈 많아도 권력 있어도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더라고요. 외롭게 죽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과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2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과장이 창문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게 다용도실입니다. 합창 연습도 하고 미술 치료도 하고.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듣지 않았어요. 계단참에 멈춰 섰습니다. 과장님, 네.
아까 말씀 무슨 뜻이셨어요? 과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결국 누굴 지키느냐 아닐까요?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이 다시 앞으로 걸어갔어요. 누굴 지키느냐?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가슴 어딘가가 아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대표님, 3시 반 이사회 회의 리마인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이미 2시 반이었습니다. 1시간 안에 회사로 돌아가야 했죠. 과장님, 죄송한데 일정이 급해서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차갑고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다시 CEO의 얼굴로 돌아온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구두 굽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날 때였습니다. 식당 쪽에서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합창 연습이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말순이 앞에서 박자를 맞추고 있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노숙인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어느라고 박자도 안 맞았어요. 하지만 열심이었습니다. 그 안에 서진도 있었어요. 입을 벙긋거리며 노래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바라봤어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15년 전엔 볼 수 없던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또 조였습니다. 대표님, 차 대기 중입니다. 운전기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쉼터 건물이 점점 멀어졌죠. 결국 누굴 지키느냐? 과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회사로 갑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귓속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텅 빈 눈빛이 당신 몰라요라는 말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도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킨 건 뭐였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건 3시였습니다. 메디큐브 본사 15층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이사실이 있는 층이었죠.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였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책상 위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보고서, 결제 문서. 도윤은 의자에 앉아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몰라요. 서진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중하려 애썼죠. 똑똑.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이사회 회의 5분 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넥타이를 다시 매고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완벽한 얼굴을 만들었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심호흡을 했어요. 표정을 굳혔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CEO의 얼굴로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신규 사업 제안, 예산 검토, 인사 안건.
도윤은 또박또박 의견을 냈어요.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대표님입니다. 탁월한 판단이십니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얼굴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회의가 끝난 건 5시였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번호였어요. 아버지, 남만식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도윤이냐? 굵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78살이지만 여전히 힘 있는 목소리였어요. 네, 아버지. 전화 주셨다고요? 오늘 저녁 집에 오너라. 할 얘기가 있다. 오늘은 일정 미루고 와. 딱 끊어지는 말투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6시 반, 도윤은 차를 몰고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었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갔어요. 집사가 나와 문을 열어줬어요. 대표님, 이사장님께서 서재에 계십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복도였어요. 어릴 적부터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기억은 없었죠. 가운데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그 뒤에 만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만식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앉아라. 도윤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폈어요. 만식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윤 앞으로 밀었어요. 이게 뭔지 아느냐? 도윤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어요. 메디큐브 정부 입찰 최종 후보 선정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입찰건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 중요하다. 재단 전체 이미지와도 연결돼 있어. 만식이 팔짱을 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아버지. 특히 사생활 관리 잘해라. 구설수 올라오면 곤란하다. 도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사생활 관리.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걱정 마십시오. 저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요. 혼자라는 게 문제다. 만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50 넘어서 혼자 사는 남자.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상관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만식은 도윤을 빤히 바라봤어요. 너 15년 전에 내가 뭐라 했지?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문을 지키라고 했다. 그래서 이혼했잖느냐? 네. 후회하지 말고 앞만 보라고도 했다. 그랬지? 네, 아버지. 만식은 다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입찰 꼭 따내라. 그게 내일이다. 알겠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벽난로 위 선반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패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만식이 받은 공로패, 감사패들이었죠. 그 끝에 액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뒤로 밀려나 있었어요.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도윤이 검은 양복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옆엔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표님, 저녁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집사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갈게요. 액자를 도로 놓았습니다. 뒤로 밀려난 그 자리에요.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문을 지키라. 아버지의 말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15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서진을 떠났습니다. 도윤은 왼손 약지를 봤습니다. 희미한 반지 자국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어요. 내가 지킨 게 뭐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달렸어요.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가족이 없다고 했어. 말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이 없다니. 서진은 결혼했었어요. 도윤가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라니. 도윤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검색창에 한서진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2021년 화재를 검색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울 관악구 다가구 주택 화재, 1명 사망, 가스 누출 추정, 원인 조사 중. 도윤은 기사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까맣게 탄 건물, 소방차, 구급차, 그리고 마지막 기사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남은 별심량으로. 도윤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남은 별. 성이 남씨였습니다. 도윤의 성이었어요. 그리고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모친 한서진 47씨는 구조 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모친 한서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서진한테 아이가 있었어? 손을 떨며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했어요. 2011년생. 이혼한 해가 2010년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임신 중이었던 거야?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죠. 토할 것 같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내 딸이 있었어. 그리고 죽었어.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찬 바닥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받지 않았어요. 또 같은 번호였어요.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이시죠? 저 어제 쉼터에서 뵀던 박말순입니다. 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어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인데요? 말순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서진 씨에 관한 얘긴데 전화론 좀 그렇고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도윤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지금 갈게요. 1시간 뒤 도윤은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면도도 안 하고 나왔어요. 머리도 대충 빗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죠. 말순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말순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대표님 표정 보고 혹시 서진 씨 아시나 싶었어요. 도윤은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서진 씨가 쉼터 오실 때 갖고 계셨던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앞니가 빠진 채로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같았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은별이죠?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21년 화재로 잃었어요. 도윤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딸이었어요. 자기 딸.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서진과 은별,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있었어요. 공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셋이 활짝 웃고 있었죠. 이 아이는요?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라온이요. 서진 씨가 2016년에 입양하신 딸이에요. 입양? 네. 지금 9살이고요. 화재 후에 보호시설로 갔어요. 서진 씨가 돌볼 수 없는 상태니까요. 도윤은 사진 속 여자아이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똘망똘망한 눈, 환한 웃음. 서진과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성북구 아동보호시설이요. 가끔 여기 와서 서진 씨 만나러 와요. 서진 씨를 기억하나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라고 불러요. 서진 씨는 기억 못 하시지만요.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공책 같은 거였어요. 아이의 글씨로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은별이가 남긴 일기예요. 화재 당일 거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엄마랑 라온이랑 김밥 만들었다. 맛있었다. 내일은 줄넘기 연습 더 해야지. 엄마한테 보여드릴 거야. 그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말순이 조용히 물티슈를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도윤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가 알았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15년 전에 이혼했어요. 서진 씨랑요. 말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연락 끊고 살았어요. 제 일만 하면서요. 서진 씨가 임신한 줄도 몰랐어요. 대표님, 말순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신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딸은 죽고 서진 씨는 기억도 못하고 라온이가 있잖아요.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도윤은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활짝 웃는 라온의 얼굴을요.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어요. 서진이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도윤은 쉼터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았죠.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15년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서진은 도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은별은 이미 죽었고요. 라온은 낯선 아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대표님, 오전 회의 취소하셨는데 괜찮으신 거죠? 아, 네. 오늘은 좀 오후 2시에 입찰 관련 미팅 있으십니다. 중요한 자리라. 알겠습니다.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지금 11시였습니다. 회사까지 1시간. 준비할 시간이 3시간이었죠. 일단 회사로 가야 해. 도윤은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말순이 준 종이였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라온이 있는 보호시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면회 시간도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도윤은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입찰 미팅은 2시였어요. 보통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끝나면 4시. 보호시설에 갈 수 있는 시간이었죠. 가봐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라온을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나 내 엄마의 전남편이야 라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끝난 일이었어요. 서진이 임신을 숨긴 것도, 혼자 아이를 키운 것도, 화재를 당한 것도 모두 도윤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내가 왜 책임져야 해? 하지만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은별의 일기가 떠올랐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릴 거야. 그 마지막 문장이요. 도윤은 왼손 약지를 봤습니다. 희미한 반지 자국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죠. 내 딸이었어.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정신 차려야 했어요.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말순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대표님, 서진 씨 상태 알려드릴게요. 지금 쉼터에 계시지만 사실 요양병원이 필요해요. 비용 문제로 못 가고 계세요. 그리고 화재 조사 보고서 있는데 이상한 점이 많대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도윤은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화재 조사 보고서, 이상한 점,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관여하면 안 돼. 일이 복잡해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생활 관리 잘해라. 구설수 올라오면 곤란하다. 전처가 노숙인 쉼터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요.
그 전처에게 아이가 있었고 화재로 죽었다는 게 알려지면요. 입찰은 물 건너갔습니다. 재단 이미지도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자.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부르릉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쉼터 현관문이 열렸어요. 서진이 나왔습니다. 말순과 함께였죠. 산책을 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진은 느리게 걸었습니다. 발을 질질 끌었어요. 말순이 팔을 잡아줬습니다. 서진이 뭔가 물었나 봐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죠. 두 사람이 쉼터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서진이 담장의 꽃을 만졌어요. 노란 개나리였습니다. 서진이 웃었어요. 어린아이처럼요.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게 서진이었습니다. 체육교사 시절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서진. 아이들을 가르치며 환하게 웃던 서진. 도윤과 결혼하며 행복해하던 서진. 그런데 지금은요. 도윤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내가 지켜야 했는데.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문을 지키라. 그 말을 따랐어요. 이혼했습니다. 서진을 떠나보냈죠. 그리고 15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회사를 키웠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죠. 하지만 뭘 지킨 걸까요? 가문? 재단? 메디큐브?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금방 받았습니다. 대표님, 저 라온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온이 만나고 싶어요. 오늘 4시에 갈 수 있을까요? 말순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시설에 연락해 둘게요. 그리고 서진 씨, 요양병원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도윤은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화재 조사 보고서도 보고 싶어요.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따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무섭였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랐어요. 복잡해질 게 뻔했습니다. 아버지도 화를 내고 회사 일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은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는 딸. 라온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서진과 손잡고 웃던 아이. 지금은 보호시설에 혼자 있는 아이. 이번엔 지킬 거야. 도윤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회사로 향했어요. 입찰 미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4시에 라온을 만나러 가야 했죠. 두렵지만 가야 했습니다. 입찰 미팅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3시 반이었어요. 도윤은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어요. 바로 잡았습니다. 머리도 다시 빗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안녕, 라온아. 나는 아니었어요. 결국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4시 5분 전 보호시설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주차장엔 차가 2대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로비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남도윤 대표님이시죠? 저는 이마경입니다. 아동보호 담당 사회복지사예요. 네, 안녕하세요. 말순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서진 씨의 전 남편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경은 도윤을 잠시 살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라온이 지금 3층 놀이방에 있어요. 올라가실까요? 네. 계단을 올랐습니다. 하경이 앞서 걸으며 말했어요. 라온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엄마를 잃었는데도 씩씩해요. 하지만 가끔 울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요. 도윤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다른 입양 희망자도 있었어요. 근데 라온이가 거부했대요. 서진 씨를 기다린다고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놀이방이 있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죠. 하경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라온아, 손님 오셨어. 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9살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똘망똘망한 눈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라온아. 나는 남도윤이라고 해. 아저씨가 엄마 아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응, 맞아. 엄마랑 옛날에 알았어. 라온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언제 나와요? 말순 선생님이 아저씨가 엄마 도와줄 거래요. 도윤은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라온아, 아저씨랑 조금 얘기하자. 여기 앉아. 테이블로 갔습니다. 셋이 둘러앉았어요. 라온은 의자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아 공중에 둥둥 떠 있었죠. 라온아, 아저씨가 엄마를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릴 거야. 거기서 치료받으시면 조금 나아지실 수 있어. 진짜요? 라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그리고 너도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게. 저는 괜찮아요. 여기도 좋아요. 라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엄마만 낳으면 돼요. 그럼 다시 같이 살 수 있잖아요. 도윤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서진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라온아, 하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좋아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라온이도 좋은 가정에서 자라는 게 싫어요. 라온이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엄마 기다릴 거예요. 엄마가 저 버리지 않았어요. 화재 때 저 구해줬다고요. 도윤은 라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버리지 않았어. 아무도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럼 왜 엄마는 저 기억 못해요? 라온이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아파서 그래. 머리가 많이 다쳐서. 라온이 잘못이 아니야. 도윤은 라온을 안았습니다.
아이가 도윤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흐느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죠.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도윤은 라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한참 뒤 라온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저씨, 엄마 꼭 낫게 해주실 거죠? 최선을 다할게. 약속이에요? 라온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두 사람이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엄지를 찍었죠. 도장 찍기였습니다. 라온이 조금 웃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요. 아저씨, 이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라온이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공책을 꺼냈어요. 낡은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이거 은별 언니가 준 거예요. 여기 그림이랑 글이 많아요.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아이의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집 그림, 가족 그림, 꽃 그림. 은별이 그린 거였습니다. 한 장을 넘기자 글씨가 나왔습니다. 화재 나면 이렇게 나가야 해. 라온아 꼭 기억해. 문 열고 계단으로 밖으로. 절대 엘리베이터 타지 마. 도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거 은별이가 쓴 거야? 네. 언니가 소방 안전 배웠대요. 학교에서요.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다음 장에는 건물 약도 같은 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계단 위치, 비상구 표시, 자세했어요. 도윤은 스케치북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이상했어요. 10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기록할까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1년 9월 15일. 화재 당일이었습니다. 오늘 아저씨가 또 왔다. 복도에서 뭔가 하더라. 냄새가 이상했다.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도윤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라온아, 이거 빌려도 될까? 네, 괜찮아요. 아저씨 보여드리려고 꺼낸 거예요. 도윤은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하경을 봤어요. 이거 경찰한테 보여줬나요? 화재 조사 때 한 번 봤대요. 근데 별 관심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이 화재에 뭔가 숨겨진 게 있었습니다. 하경 씨, 제가 서진 씨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 입원이랑 라온이 위탁돼요. 하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작업이 필요해요. 전배우자라는 증명, 재정 능력 증명, 범죄 경력 조회. 다 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라온이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진실도 밝힐 거예요. 하경은 도윤을 다시 살폈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어요. 믿음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절차 시작하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온아,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엄마 모시고 올게. 그리고 너도 나은 곳으로 보낼게. 감사해요, 아저씨. 라온이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도윤은 라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차에 올라탔어요. 스케치북을 조수석에 놓았습니다.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말순 씨, 화재 조사관 연락처 있으세요? 최경태 씨요. 네, 있어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화재 당시 건물 관리인이 누구였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진실을 찾을 때까지, 가족을 지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다시 보호시설을 찾았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문구류와 과자가 들어 있었죠. 라온이 놀이방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문을 노크하자 고개를 들었어요. 아저씨,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밝았어요. 이거 라온이 줄 거야. 라온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색연필 세트, 스케치북, 스티커가 들어 있었습니다. 와, 고마워요. 천만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며? 네. 은별 언니가 가르쳐 줬어요. 라온이 책상 위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무지개 그림이었어요. 언니가 무지개는 7가지 색이래요. 빨주노초 파남보요. 잘 그렸네. 도윤이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무지개 아래 사람 3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큰 사람, 작은 사람 둘. 이게 엄마, 언니 라온이야? 네. 우리 가족이에요. 라온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아렸어요. 언니랑 많이 놀았어? 네. 언니가 줄넘기도 가르쳐 줬어요. 엄청 잘했어요. 줄넘기? 네. 보여드릴까요? 라온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줄넘기를 꺼냈어요. 손잡이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거 언니 거예요. 제가 물려받았어요. 라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줄넘기를 잡고 공간을 확보했어요. 언니가 이렇게 하래요. 하나, 둘, 셋. 줄넘기를 돌렸습니다. 10개를 넘었습니다. 20개, 30개. 와, 잘하는데? 도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라온이 멈춰 섰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언니는 100개도 했어요. 저는 아직 50개밖에 못해요. 충분히 잘하는 거야. 라온이 대단해. 라온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아저씨,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가방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천으로 된 주머니였어요. 열어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모양이었어요. 은색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언니랑 나눠 가진 거예요. 반쪽 목걸이? 네. 언니가 반쪽, 제가 반쪽이요. 언니 말이 우리 항상 같이 있는 거래요. 라온이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작고 낡았어요. 하지만 소중해 보였습니다. 언니 거는 어디 있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몰라요. 화재 나고 못 찾았어요. 아저씨, 언젠가 찾을 수 있을까요?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그럼 꼭 찾아줄게. 어떻게든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라온이 목걸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또 열었어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언니가 준 거예요. 매일 쓰래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어요.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작년에 공원 간 날이요.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엄마랑 언니랑 공원 갔다. 아이스크림 먹었다. 딸기 맛. 엄마가 웃었다. 언니도 웃었다. 나도 웃었다. 행복했다.
그 아래 세 사람이 손잡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도윤은 일기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날들이었어요. 공원 가고 아이스크림 먹고 함께 웃던 날들. 그런데 이제는 없었습니다. 라온아. 네. 은별 언니. 어떤 애였어? 라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착했어요. 제가 울면 안아줬어요. 그리고 재미있었어요. 노래도 잘 불렀고요. 노래? 네. 자장가요. 제가 잠 안 올 때 불러줬어요. 라온이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동쪽 하늘에서도 더 이상 부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도윤은 라온을 안았습니다. 아이가 도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흐느꼈습니다. 보고 싶어요. 언니, 나도 보고 싶어. 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이었어요. 하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웃음소리를,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었어요. 라온을 통해서라도요. 한참 뒤 라온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저씨도 우세요? 응. 슬퍼서. 왜요? 아저씨는 언니 못 봤잖아요. 그래도 슬퍼. 너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온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고마워, 라온아. 엄마도 깨어나면 아저씨 좋아할 거예요. 언니도 하늘에서 좋아할 거고요. 도윤은 라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작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은별이 남긴 동생을요. 서진이 사랑한 딸을요. 라온아, 우리 가족 될 수 있을까? 네. 아저씨가 라온이 아빠가 되면 어떨까? 라온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근데 엄마는요? 엄마도 함께야. 우리 셋이 가족이 되는 거지. 정말요? 응. 시간 걸리겠지만 꼭 그렇게 할게. 라온이 활짝 웃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환한 웃음이었어요. 좋아요. 저 아저씨 좋아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가슴속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도윤은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화재 조사 보고서, 건축물 도면, 보험금 지급 내역. 맞은편에 최경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62살, 퇴직한 소방조사관이었어요.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대표님, 이 화재 뭔가 이상해요. 경태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붉은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공식 결론은 전기압선이에요. 근데 증거가 약해요. 어떻게요? 첫째, 전기 차단기 기록이요. 화재 발생 10분 전에 차단기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합선이라면 차단기가 작동하면서 불이 꺼졌어야죠. 경태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둘째, 목격자 진술이에요. 여러 명이 가스 냄새를 맡았대요. 화재 이틀 전부터요. 근데 가스 점검 기록은 없어요. 도윤은 메모를 했습니다. 경태가 계속 설명했어요. 셋째, 화재 확산 속도요. 너무 빨랐어요.
1층에서 시작해서 3층까지 15분 만에 번졌어요. 보통은 그렇게 빠르지 않죠. 가속제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단정할 순 없어요. 근데 의심스러운 건 맞아요. 경태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현장 사진이었어요. 까맣게 탄 복도, 무너진 계단. 여기 봐요. 1층 복도 천장이요. 가스배관이 노출돼 있어요. 원래는 벽 안에 있어야 하는데요. 도윤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배관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리모델링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허가 없이 한 거예요. 불법이죠. 허가 없이? 네. 건축물 대장 보면 리모델링 허가 기록이 없어요. 누군가 몰래 작업한 거죠. 도윤은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전점검표예요. 화재 한 달 전거요. 도윤이 받아들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이었어요. 체크박스에 전부 체크돼 있었습니다. 이상 없음이었죠. 근데 봐요. 서명 날짜가 이상해요. 경태가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점검 날짜는 8월 15일인데 서명 날짜는 8월 10일이에요. 미리 써놨다는 거죠. 점검을 안 하고 서류만 작성했다는. 그렇죠. 위조예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건물 관리인이 누구예요? 오창수 씨요. 48살. 화재 직후에 퇴직했어요. 퇴직이요? 네. 그리고 이게 더 이상한데요. 경태가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오창수 씨 통장에 화재 석 달 후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퇴직금 명목이래요. 5천만 원? 도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건물 관리인 퇴직금으로는 너무 많죠. 보통은 2천만 원 정도인데요. 입마금 돈이란 얘기인가요? 정황상 그렇게 볼 수 있죠.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그 건물 주인은 누구예요? 한만식 이사장님 재단 소유예요. 정확히는 재단 산하 부동산 SPC죠.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네. 혹시 모르셨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재단 건물, 불법 리모델링, 위조된 안전점검표, 고액 퇴직금,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경태 씨,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재수사 가능한가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지금은 정황만 있거든요. 어떤 증거요? 가스배관 변경 지시서, 리모델링 계약서, 오창수 씨 진술. 이런 게 있어야죠. 어디서 구하죠? 경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재단 사무실 기록 보관소요. 거기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돼 있을 거예요. 기록 보관소. 도윤은 떠올렸습니다. 재단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어릴 적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죠. 접근할 수 있어요? 아버지 재단이니까 가능할 겁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틀 뒤 도윤은 재단 건물에 갔습니다. 오후 6시였어요. 직원들이 대부분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경비에게 인사했습니다. 지하 기록 보관소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아, 대표님.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기록 보관소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철제 선반이 가득했어요. 서류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선반을 따라 걸었어요.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상자를 찾았습니다. 관악구 부동산 관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빽빽했어요. 계약서, 점검 기록, 수리네요. 하나씩 넘기며 봤습니다. 그러다 한 장을 발견했어요. 건축물 도면이었습니다. 낡은 종이였어요.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도면 한쪽에 붉은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스배관 변경 마이너스 7월 실행 안전점검 생략 비용 절감 목표.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결제 문서였어요. 상단에 비밀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리모델링 승인 예산 3천만 원 안전점검 면제. 하단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승인자 한만식. 도윤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불법 리모델링을요. 안전점검 생략을요. 그리고 그 결과 은별이 죽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도윤은 증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사진, 서류 복사본, 녹취록. 빠짐없이 확보했어요. 경태와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저녁 8시,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경태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수사 청구할 수 있어요. 검찰까지 갈 수도 있고요.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진행하죠. 근데 대표님, 경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공개되면 재단 타격이 클 거예요. 아버님이랑 관계도. 알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은별이를 위해서요. 경태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도윤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강력계 형사와 만났어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수사 청구합니다. 2021년 관악구 화재건요.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봤어요.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사실관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재수사 시작합니다. 증거 충분하다고 판단됐어요.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창수 씨도 소환할 겁니다. 조만간 결과 나올 거예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라온에게 연락했습니다. 라온아, 좋은 소식 있어. 뭐예요? 화재 조사 다시 시작했어. 진실 밝혀질 거야. 정말요? 라온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언니를 위해서도요. 고마워요, 아저씨. 도윤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그리고 서진에게도 갔습니다. 요양병원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입원시켰습니다. 깨끗한 병실, 좋은 의료진. 모든 걸 최고로 했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말순이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여전히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이분, 누구예요?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아렸어요. 도윤 씨예요. 기억 안 나세요? 아니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진 옆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나아지실 거예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주름이 늘었어요. 머리카락도 희끗했습니다. 15년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서진이었습니다. 서진 씨, 제가 약속할게요. 은별이 일 꼭 밝혀낼게요. 서진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라온이, 우리가 지킬게요. 가족으로요.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멍한 얼굴이었어요. 도윤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 밤 도윤은 사무실에서 라온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라온이 새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뭐 그려? 우리 가족이요. 엄마, 아저씨, 저요. 화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잘 그렸네. 이거 엄마 깨어나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 꼭 보여드리자. 도윤도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도 밝히고 가족도 지키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도윤은 재단 법무실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법무실장 박영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 냉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대표님 앉으시죠. 도윤이 앉았습니다. 영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경찰 재수사 청구서였습니다. 청구인이 대표님이시더군요. 네, 맞습니다. 도윤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죠? 진실을 밝혀야 해서요. 진실? 영준이 비웃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재단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이사장님 명예도 실추되고요. 그건 저도 알아요. 알면서 왜 하십니까? 도윤은 영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제 딸이요. 진실을 묻을 순 없습니다. 딸이라니요? 영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대표님 이혼하지 않으셨습니까? 15년 전에요. 이혼 전에 임신했었어요. 저는 몰랐지만요. 입증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도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별의 출생 증명서였어요. 부칠란에 남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찬찬히 봤어요. 이사장님께서 이 사실 아십니까?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말씀드리지 마십시오. 영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표님, 이 일 접으시죠. 재단에서 보상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책임의 문제예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계속할 겁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문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증거 열람이 차단됐어요. 재단 측에서 압력 넣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경찰이 서류 더 확보하려는데 재단에서 협조 안 한대요.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면서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창수 씨 소환은요? 그것도 문제예요. 연락이 안 돼요. 잠적한 것 같아요. 잠적? 네. 집도 비었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한데요. 원무과장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서진 씨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요? 네. 정체불명의 전화가 계속 와요. 환자 신상 문의하고 보호자 자격 따지고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근데 계속 방해되니까. 혹시 대표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대한 신경 안 쓰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녁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후원건 들어오셨죠? 무슨 후원요? 메디큐브 정부 입찰이요. 복지부에서 연락 왔는데 비서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보류됐대요. 보류? 네. 재단 관련 이슈 때문에 재검토한대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찰이 막혔습니다. 회사에 직접적인 타격이었어요. 밤늦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내일 집에 오너라. 아버지, 할 말이 있다. 꼭 와. 끊어지는 명령이었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문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윤은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평창동 저택이었어요.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재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신문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만식 재단 화재 은폐 의혹. 작은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실렸어요. 이게 뭐냐? 만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내가 한 짓이냐?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식이 신문을 집어 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 내 손으로. 아버지가 먼저 잘못하셨잖아요. 도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불법 리모델링 승인하셨죠? 안전점검 생략하라고 지시하셨고요. 그게 잘못이냐? 만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용 절감이다. 사업이란 게 그런 거다. 그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제 딸이 죽었다고요. 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딸, 내게 무슨 딸이 있어? 은별이요. 한서진이 낳은 제 딸이요. 증명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도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만식이 낚아챘어요. 출생증명서를 받습니다. 이혼할 때 임신 중이었다는 거냐? 네. 만식이 서류를 구겼습니다. 그래서 15년 지난 일을 지금 와서 들춰내겠다는 거냐?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잘못? 만식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게 면죄부는 아니에요. 내 이혼도 내가 시켰지. 만식이 말했습니다. 한서진, 그 여자 집안 형편 알지? 가난했어. 재단 이미지에 안 맞았어.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혼시켰어. 내 인생 망치지 말라고. 제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요. 아버지가 망가뜨렸죠. 뭐,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냈고, 딸도 못 받고, 15년을 텅 빈 채 살았어요. 그게 성공인가요? 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거짓으로 쌓은 성공 말이에요. 도윤이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나가면 재단에서 손 뗀다. 만식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회사 후원도 끊고 메디큐브도 타격 입을 거다. 그래도 하겠느냐? 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해야 합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였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태였어요. 대표님, 안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저장 장치 있잖아요. 제가 복사해뒀던 거요. 네. 도난당했어요. 뭐라고요? 사무실 털렸어요. USB만 쏙 빼갔어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파일은요? 그것도 클라우드 계정이 해킹당했어요. 다 삭제됐어요. 말도 안 돼.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어요. 오창수는 잠적했고, 재단은 압력을 넣고, 회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안았어요. 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진을 보러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서진 씨,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뒤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꽃 예뻐요. 창밖 정원에 철쭉이 피어 있었습니다. 네, 예쁘네요. 저, 꽃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도 좋아하셨어요. 서진이 도윤을 봤습니다. 저 아세요? 네. 오래전에 알았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좋은 사람이었는지. 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봤어요. 도윤은 서진의 손을 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왼손 약지에 희미한 반지 자국이 있었습니다. 도윤과 똑같았죠. 서진 씨, 미안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당신도 은별이도. 서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서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도윤은 라온을 만나러 갔습니다. 보호시설이었어요. 라온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을 보자마자 안겼어요. 아저씨. 도윤은 라온을 꼭 안았습니다. 라온아. 왜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라온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저씨, 힘들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라온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힘내요. 놀이방으로 갔습니다. 라온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은별의 공책이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공책이었어요. 이거 제가 또 봤어요. 여기 뒷장에 뭐가 더 있더라고요.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어요. 연필로 희미하게 그려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건물 도면 같았어요. 1층 복도, 계단, 방들, 그리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간색이었어요. 여기로 나가. 절대 엘리베이터 안 돼. 계단으로. 화살표를 따라가면 비상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1층 복도 한쪽에 X 표시가 있었습니다. 크게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여기 뭔가 놨다. 9월 15일 오후 5시. 냄새 이상함. 봉인 해제함. 도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9월 15일. 화재 당일이었어요. 오후 5시. 화재가 일어나기 2시간 전이었습니다. 봉인 해제. 라온아, 이거 경찰한테 보여줬어? 아니요. 뒤에 있는 거 몰랐어요. 도윤은 공책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증거였습니다. 은별이 남긴 마지막 증거였어요. 라온아.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온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이거 덕분에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응. 은별 언니가 도와준 거야. 라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똑똑했어요.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 내 언니는 용감했어. 그리고 너도 용감해. 도윤은 라온을 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어. 뭘 해야 하는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별이 마지막까지 싸웠으니까요. 이제 도윤의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모두를 모았습니다. 경태, 말순, 하경.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도윤이 은별의 공책을 펼쳤습니다. 이게 새로운 증거예요. 은별이가 화재 당일 목격한 내용이에요. 경태가 공책을 자세히 봤습니다. 오후 5시에 관리인이 뭔가를 놨다. 봉인 해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스밸브 봉인일 수도 있어요. 보통 위험한 밸브는 봉인해 두거든요. 함부로 못 열게요. 그걸 관리인이 해제했다? 그렇다면 고의적 가스 누출 가능성이 있어요.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방화란 얘기군요. 단정할 순 없지만 정황상 그래요.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오창수 씨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찾죠? 하경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네트워크 있어요. 알아볼게요. 고맙습니다. 경태도 말했습니다. 저도 소방조사관 동기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누군가는 알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부 사람들을 만나볼게요. 내부요? 네. 재단 직원 중에 양심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흘 뒤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경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대표님, 오창수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부산이요. 형 집에 숨어 있대요. 주소 보내주세요. 지금 가실 거예요? 네. 바로요. 도윤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KTX를 탔어요.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주소를 댔어요. 사하구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 빌라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오창수 씨 계신가요? 남도윤이라고 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8살 남자가 나왔어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뭔데요? 2021년 관악구 화재 건으로 얘기 좀 하려고요. 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 아는 거 없어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도윤이 손으로 막았어요. 5천만 원 받으셨죠? 퇴직금 명목으로요. 창수가 멈칫했습니다. 그거랑 전 상관없어요. 9월 15일 오후 5시 1층 복도에서 뭐 하셨어요? 누가 그래요? 목격자가 있어요. 당신이 봉인 해제한 거 봤어요. 창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누가 시켰죠? 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한 발 다가섰어요. 제 딸이 죽었어요. 그 화재로요. 10살이었어요. 창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사람 죽을 줄은 몰랐어요. 그럼 왜 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많았거든요. 창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법무실장이 연락 왔어요. 가스밸브 봉인 풀어놓으라고. 그럼 5천 준다고. 법무실장? 박영준이요? 네. 제가 거절했어요. 처음엔요. 근데 1억을 준대요. 반은 먼저, 반은 나중에.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창수가 울먹였습니다. 녹음 가능해요? 도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시켰는지요. 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했습니다. 도윤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경찰 가서 진술하세요. 자수하는 게 나아요. 저, 감옥 가나요? 아마도요. 하지만 숨어 사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도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기자회견장이 준비됐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였어요. 100여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도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디큐브 대표 남도윤입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 이 자리는
2021년 관악구 화재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이 화재로 제 딸 남은별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10살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공식 조사 결과는 전기압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도윤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불법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가스배관을 무단으로 변경했어요. 안전점검도 생략했고요. 화면에 도면이 떴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둘째, 안전점검표가 위조됐습니다. 날짜가 조작됐어요. 위조된 점검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셋째, 화재 당일 관리인이 고의로 가스밸브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목격 기록과 진술이 있습니다. 은별의 공책 사진이 떴습니다. 그리고 오창수의 진술 녹음이 재생됐어요. 전 법무실장한테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한만식 재단이 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게 승인 문서입니다. 리모델링을 승인하고 안전점검을 면제한 문서요. 서명자는 한만식 이사장입니다.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한만식 이사장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비용 절감 때문에요. 편법 때문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단상 아래 첫째 줄에 라온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경이 옆에 있었어요. 라온이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작은 목소리였지만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언니 위해서요. 도윤은 라온을 안았습니다. 둘이 함께 울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사장님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지만 지금은 잘못을 바로잡는 게 먼저입니다. 재단에서 보복은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온 양은 누구신가요? 제 딸입니다. 입양 절차 진행 중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경태와 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그날 밤 뉴스에 나왔습니다. 주요 포털 메인에도 떴어요. 한만식 재단 화재 은폐 의혹. 아들이 폭로.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응원이었어요. 다음 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재단 압수수색이 이뤄졌어요. 박영준이 구속됐습니다. 오창수도 자수했고요. 한만식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영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오창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만식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다. 방청석에 도윤과 라온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온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저씨, 이제 끝난 거예요? 응, 끝났어. 언니도 기뻐할까요? 그럼 엄청 기뻐할 거야. 두 사람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6개월 뒤
가을이었습니다. 관악구 옛 화재 현장 자리에 작은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추모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정원 한가운데 작은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남은 별을 기억하며 마이너스 2011만 2021. 그 앞에 도윤과 라온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언니 왔어요. 라온이 꽃을 놓았습니다. 노란 국화였어요. 우리 이겼어요. 아저씨랑 같이요. 도윤도 꽃을 놓았습니다. 은별아, 미안해. 늦게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흔들렸어요. 아빠, 라온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석 달 전 입양이 최종 승인됐어요. 라온은 이제 정식으로 도윤의 딸이었습니다. 왜? 엄마는 언제 나와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의사 선생님이 좋아지고 있대. 진짜요? 응. 지난주에 처음으로 내 이름 불렀어. 대박. 라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엄마 만나러 갈 거야. 같이 갈래? 네. 두 사람은 정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아빠, 학교 애들이 물어봤어요. 뭘? 아빠가 유명한 사람이래요. 뉴스 나온 거 봤대요. 그래. 근데 전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그냥 좋은 사람이래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라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라온아. 네. 행복해? 라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랑 아빠 있으니까요. 나도 행복해. 정말요? 응. 너 있어서. 라온이 도윤에게 안겼습니다. 도윤도 라온을 꼭 안았어요.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메디큐브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도윤은 대표직 일부를 내려놓고 사회공헌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피해자 지원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주거 안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재단도 세웠고요. 늦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라온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무지개였습니다. 희미하지만 7색깔이 보였어요. 언니가 보내준 것 같아요. 그럴까? 네. 언니가 우리 보고 있을 거예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별아, 고마워. 내가 남긴 기록 덕분에 진실을 밝혔어. 라온이도 지킬게. 엄마도 곧 나아지실 거야.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라온아, 집 갈까? 네. 근데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뭐 먹고 싶은데? 김밥. 김밥? 왜? 언니랑 엄마랑 마지막으로 같이 만든 게 김밥이래요. 우리도 만들어요. 그래, 만들자. 같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을 나섰습니다. 표지석에 놓인 꽃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초라하지만 따뜻한 추모였습니다. 완벽한 치유는 아니었어요. 아직도 아픈 날이 있었고 서진의 기억이 돌아올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함께였으니까요. 이제는 외면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빠, 늦지 않았죠? 라온이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 우리는 지금부터야.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또 다른 사연으로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